안녕하세요. 길에게 길을 묻다 하동교회 강사입니다. 어제 밤부터 제가 계속 뭔가 생각이 골똘하게 하나 빠져있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현재 모든 벌어지는 상황은 내가 만든 생각과 말의 결과로 나타난다. 이 화두를 가지고 제가 계속 생각을 해봤어요. 너무나 뻔한 얘기죠. 얘기가. 지금 현재 이 나에게 닥쳐진 상황과 모든 현실, 나에게 닥쳐진 현실들은 내 생각과 내가 말한 그리고 내가 행동한 결과가 그대로 나타난 거죠. 뻔한 얘기를 가지고 이런 얘기를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근데 저는 어제 밤부터 굉장히 좀 깊은 어떤 그 화두를 이걸 가지고 계속 붙잡고 있는데, 진리라고 할까 어떤 큰 깨달음이랄까 할까 나중에 어떻게 보면 그 인생에 어떤 큰 변화를 줄 만한 그런 그 접점들은 갑자기 내가 번개를 맞거나 그런 쇼킹한 어떤 경험을 해서 오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 쑥 살다가 어느 순간에 한 시점이 딱 되면은 정말 지극히 일상적인 것 같고 탁 그걸로 일생의 전환점이 되는 어떤 그런 계기가 오거든요. 뉴턴의 만류인력 법칙이 결정적인 어떤 깨달음이 온 게, 사과나무 아래 있다 사과 떨어지는 거 보고 만류인력 법칙을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만류인력 법칙이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순간에 뭔가 굉장히 영감이 와서 그런 그게 확 그 깨달음이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뉴턴이 평소에 어마무지 이 만류인력과 관련된 공식을 풀면서 여러 가지 고민이 계속 중첩되다가 그 시점이 딱 왔을 때 크리티컬 포인트가 터진 거죠. 임계점에 와가지고 그게 탁 그 순간에 깨달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골똘히 생각을 해야만 그게 이렇게 수위가 차듯이 쭉 차올라야만 그 시점에 탁 깨달아지는데, 그 깨달아지는 계기가 어느 한순간에 무슨 벼락이 떨어져서 내가 번개를 맞거나 엄청난 무슨 사건이 확 생겼을 때 오는 게 아니라 지극히 일상적인 자기 생활 속에서 하나 탁 그게 화두로 떠오르면서 그게 자기한테는 엄청난 이때까지 고민해왔던 것들이 다 풀리게 되는 거가 대부분이에요. 어제는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밤에 깊은 잠을 못 이루고 뒤척뒤척 하면서 저 딴에는 고민을 하게 된 게, 요즘 저는 이제 옥텟 규칙이라든지 뭐 이런 원자의 그 어떤 결합이라든지 또는 양자 물리학이라든지 이런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계속 책도 보고 인터넷 자료도 뒤지면서 제 나름대로는 깨달음을 얻어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이제 평범한 것 말인데 누구나 다 아는 진리죠. 이런 거는 현재 네가 처한 상황은 네가 다 만든 거야, 네가 다 이렇게 만든 거야 라고 하고 딱 그 정도 선에서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저는 이게 이제 요즘 어떻게 와닿냐면 천지창조라고 하는 세상이 창조되는 어떤 하나의 그 놀라운 현상들이 이거하고 맥락이 다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지금도 생각 중입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한다 할 때 머리가 저는 간질간질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뇌 속이 간질간질한다, 뭔가가 떠오를 것 같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저는 이제 그게 이제 떠오르면 계속 그걸 붙들고 고민을 해봅니다. 화두를 붙잡고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랬을 때 지금 저는 이제 이 양자 법칙 또 그리고 옥텟 규칙 이런 것들을 다 놓고 보면 우리 몸은 어차피 에너지 덩어리이기도 하지만 원자 간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하나의 유기체란 말이죠. 우리 몸덩어리 자체가 원자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숨 한 번 쉴 때마다 수백만 개씩 들어왔다 나갔다 원자가 결합됐다 흩어졌다 하면서 내 원자가 수시로 저쪽에, 나에게 있던 원자가 저쪽으로 가서 결합하면서 내가 또 저쪽으로 끌리고 저쪽에 있는 주파수에 또 원자들이 나한테 끌려와서 또 결합이 되고 그러면서 유기적으로 어떤 결합과 분해가 계속되는데, 제가 옥텟 규칙 설명할 때 얘기를 드렸지만 물이라고 하는 제일 간단한 걸 비유를 들었을 때 H2O라고 하면은 이제 화학 공식이 H2O라고 이제 쓰여져 있잖아요. 그 수소 2개와 산소 1개의 원자가 만나서 결합을 하면 물이 된다. 다 아는 공식이에요.
근데 내 몸도 그런 그 원자들 간의 결합에 의해서 지금 여러 물질들이 형성이 돼 있거든요. 뭐 단백질로 주로 구성이 돼 있지만 어쨌든 우리 몸에 구성되어 있는 모든 철분이라든지 단백질이라든지 그런 하나하나 규정지어는 원소의 그 결합으로 인해서, 원자의 결합으로 인해서 물질이 생성이 됐단 말이에요. 원자들끼리 있을 때 물질이라고 얘기를 잘 안 해요. 수소라고 하거나 산소라고 할 때는 물질이라고 잘 얘기 안 하고, 비로소 얘들이 화학 결합을 통해서 물질이 탁 이제 결합을 통해서 생성된 것, 화학 결합을 통해서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졌을 때 우린 그걸 물질이라고 해요. 물론 뭐 금이라든지 은이라든지 구리라든지 이런 원소 기호 하나로 보면 단일 원소로서 그게 딱 독립돼 있는, 우리가 누가 봐도 이거는 단일 물질이라고 얘기할 만한 원소 기호도 있지만, 그 외 나머지 원소들과 이런 원소들이 같이 결합을 해서 새로운 물질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물질이라고 얘기하는 그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유기체들, 이런 그 자연물들, 또 이런 그 우리가 만들어낸 심지어 그 인공물들까지도 다 물질이고, 그 물질들은 결국 화학 결합에 의해서 원소들과 원자와 원자들 간의 결합에 의한 새로운 물질이 탄생이 되는 거예요. 뻔히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 뻔히 아는 내용을 저는 그걸 가지고 계속 화두를 잡고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숨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은 거예요. 저는 평소에 즐겨 쓰던 용어 중에 연금술이라는 말을 주로 즐겨 쓰거든요. 제 스스로가 일을 만들어내는 연금술사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일종의 연금술사는 마법사에 가깝잖아요. 없던 걸 만들어내는 마법사에 가까운, 마법을 행하는 자들이죠. 연금술사는 아무것도 없던 상태에서 물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연금술사의 특징이. 근데 이 연금술의 특징 중에서 연금술을 해낼 때 그 연금술사라는 책에 보면 그런 게 나와요. 연금술사의 최초의 능력은 고도의 집중력을 동원해서 계속 하나의 관념을 가지고 그 에너지를 계속 모으는 거죠. 물질이 최초의 물질이 생성이 안 된 상태예요. 근데 자기의 염을, 관념이라고 할까, 자기의 그 상념이라고 할까, 자기의 그 염력을 계속 불어넣어서 한 가지에 그 집중하고 또 집중하고 계속 집중하다 보면 자기의 골똘히 집중한 하나의 그 집중과 그 염력이 계속 보태지다 보면 아주 자그마한 최초의 물질이 생성이 돼요. 그 연금술의 이제 기본이거든요. 그러니까 염력을 계속 불어넣으면 내 염이죠. 내 바라는 것들, 내 바라는 것에 대한 힘을, 에너지를 고도로 집중해서 계속 그 한 곳에 집중해서 그걸 골똘히 에너지를 모으다 보면 물질이 탁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없던 물질이. 남들이 보면 마법을 행하는 거죠. 완전히 아무것도 없던 상태에서 무에서 유가 탁 만들어졌으니까. 그래서 그 물질을 만들어내고 진짜 눈에도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알갱이, 작은 미세한 물질이 탁 생겼을 때 그 물질을 중심으로 그 염력이 계속 불어넣어지면 그 염력을 중심으로 그 최초의 물질 중심으로 균형이 깨지면서 끌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바라는 물질이 구체적으로 형상화 되어가면서 보이기 시작하고 어느새 형태를 갖춰가면서 완성체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게 연금술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연금술을 하는 애들이나 연금술을 그렇게 하는 거지, 우리가 연금술을 어떻게 하냐 그렇게 얘기하고 연금술은 나하고 관계없는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알고 보면 인생이 우리가 다 연금술을 하고 있었던 거죠. 헐, 어이없게 우리가 다 연금술사였던 거예요. 였죠. 알고 보면. 그리고 우리가 위대한 창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창조를 해내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물질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너무나도 놀라운 물질 창조 행위를 우리가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그걸 인지를 못했던 거죠. 우리는 놀라운 연금술사로서의 능력이 우리한테는 굉장한 능력이 있었고, 우리 자체가 매일매일 새로운 물질을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었는데 우리가 그걸 인지도 못하면서 우리는 그걸 마법을 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생활 속에서. 왜냐하면 우리의 유전자 본체가, 창조주의 본체가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의 권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창조주의
근본적인 그 우리의 모든 속성이 다 우리 안에 그대로 다 유전자가 복사되어 있기 때문에 창조주가 행한 능력을 우리는 그대로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창조주는 연금술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근데 우린 연금술은 특별한 사람이나 그것도 아주 옛날 어떤 무슨 뭐 마법책 같이 무슨 전설 속에나 나오는 인물이 연금술사라고 하는데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연금술을 계속 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참 그래서 제가 어젯밤부터 계속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겁니다. 아, 연금술이라는 게 별게 아니었구나. 우리 모든 일상생활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연금술이었구나. 물질을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었구나. 물질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거죠. 물질을. 진짜 물질을. 희한한 그 경험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물질을 만들었냐. 그걸 이제 하나씩 제가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15분을 좀 안 넘기려고 가급적이면 제가 한 15분 안에 맞추려고 해요. 얘기를.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이제 얘기가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마무리하고 2편으로 이제 제가 또 넘어가는데 왜냐하면 너무 길면 초반에 제가 구독자도 없는 상태에서 이걸 긴 거를 괜히 올려놨다가 애초에 이것도 안 보면 또 나중에 이거 아예 볼 기회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은 맛배기만 살짝 보여드리고 2탄으로 다음 편을 기대하시라. 연금술을 우리가 매일매일 행하면서 실제로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는 창조하고 있는 우리의 물질들이 우리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뭔지는 제가 신뢰를 들어가면서 하나씩 2편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편은 오늘은 일단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모든 것들로 기인해서 오늘 내가 바라보는 모든 물질이 이미 창조돼 간다라는 것을 지금 이제 제가 주장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연금술사였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그것도 위대한 연금술사였다 이런 그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위대한 연금술사가 될 수 있느냐에 대한 그 근거는 그 천지창조할 때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자기의 모양을 이렇게 그대로 빚어서 유전자를 심어 넣었죠. 그래서 우리의 유전자는 하나님의 유전자가 우리한테 있어요. 유전자 하나만 복사해서 넣어도 그 유전자는 하나님과 똑같은 그 형태를 띠고 있거든요. 그 이미 유전자를 우리한테 불어넣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여호와의 생기가 들어와서 그가 생명이 된지라 이러면서 유전자가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 여러분들 혹시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프랙탈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프랙탈 원리라고 프랙탈의 그 원리가 어떤 거냐면 그 이제 얼음 그 호수에 돌멩이를 탁 던지면 이렇게 파문이 일잖아요. 이렇게 파문이 있는데 그 파문이 착 일어날 때 물결이 번지는 그 물결이 번지는 거를 순간적으로 확 냉동을 시켜갖고 순간 가속으로 만약에 얼렸다라고 전제하고 그리고 그 물결을 이렇게 얼린 물을 그걸 가지고 이제 떠서 보면 얼음 조각을 탁 잘라서 보면 우리가 돌을 던진 자국 거기서부터 파문이 이렇게 퍼지잖아요. 이렇게 갈래가 이렇게 퍼지죠. 그러면은 그 얼음 조각 하나를 탁 떼서 이렇게 보면 일부 조각 이 파문의 일부 형태만 나올 거라고 생각은 우리가 당연히 하잖아요. 근데 놀라운 게 얼음 조각을 순간에 얼려갖고 탁 그 얼음 조각을 떼보면 거기에 이 전체 호수에 던져진 이 파문의 형태가 똑같은 파문의 형태가 그대로 재현돼 있어요. 그걸 프랙탈 원리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큰 어떤 하나의 형체 속에 그 드러나는 하나의 패턴은 그 패턴 안에 어떤 조직을 떼도 똑같은 패턴을 보인다라는 게 프랙탈 원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미세하게 작은 원자 하나를 떼도 큰 전체 덩어리의 형태와 똑같은 패턴을 가지고 있다. 이게 프랙탈 원리이기 때문에 유전자 코드, 우리가 유전자들 이제 유전자 감식하고 유전자 검사한다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의 유전자 어느 부위를 떼놓고 뭐 심지어 머리카락 떼거나 뭐 세포 하나 떼거나 뭐 침을 하거나 뭐를 가져가서 유전자 검사를 해도 동일 유전자가 검색이 다 되죠. 어느 부위에서 떼서 가도 유전자 검색을 하면 똑같은 유전자가 나와요. 그게 프랙탈 원리에 그 입각한 거거든요. 아무리 거대한 형체, 아무리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마무지한 그 형태의 어떤 한 물체라고 해도 그 중에 일부 하나만 떼와서 그걸 조직 검사를 해보면 그 큰 형태의 조직의 패턴과 아무리 작은 패턴도 똑같은 형태를 유지한다. 이게 프랙탈 원리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서 우리에게 생명이 우리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그 조직의 그 일부분이 우리한테 이식이 됐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완벽한 그 형태, 유전자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전자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창조의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말하는 대로 된다라든지, 뭐 말이 씨가 된다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말의 능력이 굉장히 무섭다라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말한 대로 된다라고 얘기하는 얘기를 자주 하는데, 창조주의 그게 그 연금술의 능력이에요. 살짝 맛만 보여드리자면.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을 하고 염력이 이렇게 막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꿈은 이루어진다 이런 말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생각하는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생각이 일어나서 그 염력을 풀어넣으면 그대로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창조주의 능력을 사실은 무의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내가 이 삶 속에, 내 현실 속에 내가 만들어낸 이 모든 물질들, 이게 어떻게 만든 거야? 내가 다 사온 거지. 뭐 다 이건 누가 어디서 이건 주워온 거고. 그렇게 해서 주변에 있는 갖고 온 거지. 어떻게 이게 내가 창조한 거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런 물건들 누가 만든 것들을 내가 갖다가 놨다고 해서 이거는 내가 창조한 게 아니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내 주변 환경 자체가 내가 내 염력에 의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환경이 만들어져 있는 게, 그런 물질들이 끌려와서 이렇게 있는 거죠. 광범위한 의미에서 보면 그게 창조일 수도 있는데, 그게 또 연금술일 수도 있는데, 어찌됐건 간에 이런 게 다 딸려오는 거예요. 다 이제 그때부터는 내가 만들지 않은 것들조차 딸려오게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환경이 구체화돼 가는 거죠. 그래서 제일 놀라운 얘기 하나를 해드리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나무께서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다가 하나님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이는 뭐 첫째 날이라,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얘기할 때 보면 빛을 창조하고 빛을 만든 다음부터는 그 다음에 수면 아래에 있는 물과 수면 위에 있는 물을 나누면서 위에 물은 궁창이라고 칭하시고 아래의 물은 바다라 칭하시니라. 뭐 이러면서 이제 또 물, 바다 속에 있는 땅, 그 수면, 이 바다, 육지에 있는 이 물들을 가지고 한 곳으로 모으면서 묻히 드러나라 하시고, 묻히 드러나고 묻에다가는 또 나무를, 씨 가진 나무, 열매 맺는 나무를 맺어라 그러고, 그래서 이 바다, 물과 육지를 구분하는 작업을 또 하시고, 거기에 또 육지에는 육지대로 또 열매 맺는 나무들을 이렇게 생겨나게 하시고, 그게 다 땅이라고 하는 그 기반을 근거해서 거기서부터 이제 생성되게 하시는 거예요. 물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원래 있던 물을 흑암이 혼돈을 이제 혼돈 상태에, 카오스 상태에 뒤죽박죽 섞여 있던 것도 분리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창조 작업이 분리 작업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 키워가는 작업을 또 하시는 거거든요. 창조의 원리가 그런 거예요. 연금술의 원리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2탄에서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왜 연금술을 발휘할 수 있으며, 또 그 연금술이 실제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연금술로 해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고, 1탄에서는 내가 내 생활의 모든 것들을 나는 실제로 지금도 창조하고 있다. 나는 창조주의 권능을 갖고 이미 익숙하게, 너무나도 익숙하게 내가 창조주의 능력을 내 생활 속에서 행사하고 있었구나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말을 한번 좀 체험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연금술사야? 나도 연금술을 발휘할 수 있어? 그리고 나도 내 몸속에 창조주의 권능이 있고 내가 이미 내 생활 속에서 창조를 행할 수 있다고? 그런 의문을 한번 가지면서 여러분들 똑같이 저랑 오늘 밤 한번 고민을 하시고 내일은 2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